한 억만장자가 비밀 경매에서 예상치 못한 입찰을 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 모른 채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운명은 권력, 비밀, 감정의 게임 속에서 두 개의 상반된 세계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예상치 못한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기 전에 더 많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울의 로얄 팰리스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은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지은은 다른 후보들과 함께 받은 검은색 드레스를 긴장한 채로 고쳐 입었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웨이터들이 크리스탈 잔에 샴페인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손이 떨렸다. 에어컨은 내가 느낀 더위를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수치심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다. 미피 울리 7번 준비하세요. 조직자 중 한 명이 그녀의 드레스에 달린 그녀를 나타내는 작은 금색 핀을 고치며 속삭였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그곳으로 이끈 이유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머릿속에 5살 아들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던 건 그 때문이고 여성들이 잠재적인 후원자에게 소개되는 그 독점적인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민준이의 희귀병 치료비로 인한 빚이 그의 모든 저축금을 탕진했다. 은행은 그의 유일한 자산인 작은 아파트를 빼앗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지인을 통해 경매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겁에 질려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가 쌓이고 강제 퇴거 위협이 커지자 그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홀은 세계의 유력한 인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업가와 재벌들은 신중하게 여성들을 뽑기 위해 경쟁했는데 그들은 모두 젊고 아름다웠으며 참석자들의 세련된 취향을 만족시키도록 직접 선별되었습니다. 지은은 매혹감과 혐오감이 섞인 감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진행자는 흠잡을 데 없는 영어로 27번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는 주저하는 걸음으로 작은 원형 무대로 다가갔다. 빛은 그녀의 섬세한 얼굴, 긴 검은 머리카락, 꿀빛, 눈에 집중되었다. 몸에 꼭 맞는 드레스는 저속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곡선을 강조했다. 이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은 28세이고 경영학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진행자는 설명을 계속했고 지은은 상품처럼 자신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며 강의실 뒤쪽의 무작위적인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렸습니다. 500만 달러. 복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는 매우 높은 계시 입찰가로 모든 경쟁자를 침묵시켰습니다. 지은은 마침내 제안을 한 남자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어둠에 가려져 있는 멀리 있는 테이블에는 약 40세 정도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인상이 뚜렷하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벌 박현우 씨에게 팔렸어요. 진행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선언했다. 지은은 행사 주최 측 관계자 중 한 명에게 메인 홀과 마찬가지로 호사스럽게 꾸며진 개인실로 안내되었다. 몇 분 후 그는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존재감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동선수 같은 체격을 강조하는 맞춤형 이탈리아 정장을 입었습니다. 녹색 눈은 검게 그을린 피부와 관자놀이 부분이 약간 회색인 검은 머리카락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다. 저는 우리가 협정의 조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죽 의자에 앉아서 그녀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손짓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쿵쾅거리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몸을 굳힌 채 앉아 있었다. 저는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아가씨, 저는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제 가족이 그것을 요구하고 관련 없는 이유로 저는 이것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고 계약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끌려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매달 후한 액수를 받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아기에게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에 대한 모든 비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그는 설명을 마친 후 물었다. 지은은 침을 삼켰다. 그의 목구멍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맴돌았지만 유일하게 빠져나온 것은 다음과 같았다. 왜 나야? 그의 입가에 반쯤 미소가 나타났다. 당신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야망이나 경박함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에는 절박함이 있지만 결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미스 지은, 제가 찾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황금색 펜을 내밀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편지를 받았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다 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작은 전사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고 그녀는 그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은 씨. 재벌 현우는 계약서를 폴더에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 아침 차가 당신을 데리러 올 겁니다.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고 떠나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가씨,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 후 떠났고 지은은 자신의 생각과 의심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방금 정확히 무슨 짓을 한 걸까? 그 신비한 남자의 저택에서 그녀는 어떤 미래와 마주하고 있었을까? 답은 곧 나올 것이지만 지금으로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이 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리무진은 서울의 거리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렸고 지은은 착색된 창문 너머로 이제 그녀의 집이 될 도시를 바라보았다. 운전사는 중년의 심각한 얼굴의 남자였는데 호텔에서 그녀를 태운 이후로 그녀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엔진의 부드러운 으르렁거림과 가끔씩 물잔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40분간의 주행 후 차량은 도시의 높은 지역을 지나는 개인 도로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황금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천일야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건물이 드러났습니다. 재벌 박현우의 저택은 현대적인 요소와 한국의 전통 건축이 융합된 건축적 걸작이었습니다. 꼼꼼하게 가꾸어진 정원에는 화려한 분수가 장식되어 있고 황제의 야자수가 늘어서 있어 장엄한 입구를 형성합니다. 완전히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본관은 푸른 사막 하늘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 씨. 50대 여성이 우아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메인 계단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이 레지던스의 메인 하우스키퍼 수진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지은은 수진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꿈치 소리가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현관홀은 페르시아 양탄자와 골동품 가구와 조화롭게 대조되는 현대 미술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크리스털과 금을 반사했습니다. 현우 재벌이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자기 방을 보여주고 여기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라고 했어. 수진이 설명하며 그녀를 옆 복도로 데려갔다. 귀하의 스위트룸은 저택의 동쪽 윙에 있으며 내부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은은 방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방은 그의 아파트 전체보다 컸다. 방의 중앙에는 크림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킹사이즈 캐노피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용 발코니는 작은 분수가 있는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옷장에는 이미 고급 브랜드의 드레스, 신발, 액세서리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월풀이 있고 필요한 제품도 다 있어요. 수진이 말을 이어가며 다른 문을 열었다. 침대 옆 탁재는 집 규칙과 일상 약속이 적힌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 재벌은 매우 체계적이고 모든 것이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새로운 현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개인 소지품은 단 하나의 여행 가방에 들어가는 크기였지만 극도로 사치스러운 이 환경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 몇 가지 기본 규칙이 있어요. 수지는 사업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사전 승인 없이는 건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모든 식사는 특정 시간에 제공되며 거물이 달리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하에는 풀 헬스장이 있고 실내 수영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물의 개인 의사가 매주 와서 건강을 모니터링합니다. 가정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위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익숙해질 거야. 거물은 공정한 사람이지만 기대에는 엄격해.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가벼운 소리가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젊은 하녀가 겁먹은 듯 들어왔다. 재벌 수진 씨가 15분 후에 지은 씨를 사무실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은 대답하며 지은에게로 돌아섰다. 빨리 상쾌하게 차려입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무실은 메인 복도 끝 오른쪽에 있어. 시간 엄수가 중요해. 방 안에 혼자 있던 지은은 호화로운 욕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치는 동안 민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귀하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유모는 매일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거리가 이미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확히 15분 후 지은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곧바로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 방은 권력과 세련미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두운 색의 나무 선반이 늘어서 있고 그 안에는 책과 예술 작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우뚝 서 있었고 그 뒤에 현우가 흑연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그는 앞에 있는 안락 의자 중 하나를 가리켰다. 당신의 숙소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모든 게 완벽해요. 지은이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좋아요. 이제 새로운 루틴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그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열었다. 내일부터 에티켓 의전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개인 트레이너도 있고 영양사가 특정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은 그가 자신의 새로운 삶의 모든 면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일정, 약속, 기대사항 모두 꼼꼼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그는 조심스럽게 잠시 멈추었다. 의사가 당신의 가임기를 확인하면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집과 일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지은의 뺨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몸을 똑바로 유지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아요. 그는 폴더를 닫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신중함이 핵심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신뢰할 만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비밀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회의가 끝났음을 알렸다. 저녁은 8시에 제공됩니다. 저는 메인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은은 머리가 핑 돌면서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은 24시간도 차에되지 않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치와 엄격한 규칙에 둘러싸인 그녀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고립된 채로 잠시나마 연약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의 사진을 보았다. 그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그는 속삭였다. 당신을 위해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지은은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에 깨어났을 때 겨우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젊은 하인이 가벼운 아침 식사와 그날의 일정이 적힌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가씨. 첫 번째 에티켓 수업은 1시간 후에 시작합니다. 직원이 말하며 커튼을 열고 자연광이 방 안으로 쏟아지도록 했습니다. 지은은 제스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오전 시간은 예절 수업, 기본 한국어 수업, 개인 트레이너와의 세션으로 나뉘었습니다. 오후에는 재벌의 개인 의사와의 약속이 있었고 놀랍게도 오후 5시에 재벌 현우와의 만남을 위한 시간이 따로 마련됐다. 옷장에서 찾은 새 드레스 중 하나인 푸른색의 단정한 모델 드레스로 준비를 마친 지은은 수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강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자세의 프랑스 여성 클로데트 부인이 비판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드무아젤, 우리 앞에는 할 일이 많아요. 그는 매처럼 지은을 돌며 선언했다. 재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기본부터 시작해봅시다. 자세. 그 다음 몇 시간은 정말 지쳤다. 지은이는 올바르게 앉는 방법, 우아하게 걷는 방법, 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심지어 전통적인 한국식으로 차를 제공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클로데트 부인은 모든 작은 실수를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준호라는 나이 많은 신사였는데 인내심이 많으셨지만 요구도 많으셨습니다. 그는 언어는 문화의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현우는 필요할 때 가족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족. 그 말이 지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때까지 그는 그 거물과의 거래에 그의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체육관에서는 개인 트레이너인 태현이라는 미국인이 그녀에게 철저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측정치를 적어내면서 그 재벌은 자신의 신체 컨디셔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녀를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해야 해요. 글쎄요, 알다시피요. 오후에 병원에 가는 동안 지은은 1년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온화한 성격의 중년 남성 승호 선생님께서 각각의 시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임신 시도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가 말하자 지은은 얼굴이 크게 붉어졌다. 오후 5시 정각, 지은은 그 재벌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그가 탁 트인 창문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들어와 지은아라고 말했다. 첫날은 어땠어요? 강렬하죠.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하며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현우는 돌아서서 녹색 눈으로 그녀를 열심히 살펴보았다. 클로데트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은 헌신적인 학생이지만 아직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은은 긴장하면서도 시선을 흔들지 않고 답했다. 좋아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나무향이 지은의 감각을 침투했다. 왜냐하면 저는 우수성보다 낮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우는 책상으로 가서 봉투를 집어들었다. 여기에 합의한 대로 첫 번째 월 납입금이 있습니다. 개인 비용을 위한 신용카드도 포함했습니다. 지은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모인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는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한 어조로 물들었다. 내일 밤 저택에서 중요한 만찬이 있을 겁니다. 제 친한 서클 멤버 몇 명이 참석할 겁니다. 당신은 제 동반자로 소개될 겁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파트너? 네. 공식적인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갔을 때 만났고 우리는 비밀리에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관계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재벌 현우 씨. 둘만 있을 땐 현우뿐이야. 그는 입술에 가벼운 미소를 띠며 바로잡았다. 그리고 내일은 설득력이 필요할 거야. 우리 가족은 전통주의자야. 지은은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상속자를 낳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클로데트 부인이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드릴 겁니다. 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은이 실망시키지 말아요. 그 말로 회의가 끝났고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방에서 홀로 서서 봉투를 열고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그 돈은 민준이의 3개월 치료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베이비시터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특유의 엄마로 대답하자 지은은 확신했다. 그에게 그녀는 어떤 역할이든 해낼 수 있고 어떤 도전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걸. 태양이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지면서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은은 호화로운 객실에서 다음 날을 대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재벌 현우의 동반자로서의 그녀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저녁 식사날은 거의 만질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택은 일찍부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지은은 클로데트 부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예의범절과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기억해, 내 사랑아. 클로데트 부인이 지은의 자세를 조정하면서 지시했다. 너는 우아함과 신중함의 화신이어야 해. 직접 물어볼 때만 말하고 부드럽지만
지나치지 않은 미소를 유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이쿤 현우에게 언제나 경의를 표해. 그 다음 몇 시간은 준비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지은은 마사지, 수분 공급, 전문가가 해주는 완벽한 메이크업 등 일련의 뷰티 트리트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빵 모양으로 머리를 묶었고 몇 가닥의 느슨한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섬세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에메랄드 그린 톤의 걸작이었는데 그녀의 눈에 담긴 꿀빛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길고 고전적인 헤어스타일로 모델은 지역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곡선을 미묘하게 강조했습니다. 단정하지만 눈에 띄게 비싼 보석이 그 룩을 완성했다. 오후 7시 30분, 수진 씨가 문을 두드렸다. 시간이 됐습니다, 지은 씨. 거물이 대강당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현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입술에는 희미한 승인의 미소가 나타났다. 완벽해요. 그는 중얼거리며 팔을 내밀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해. 오늘 밤이 중요해.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사업가, 정치인, 지방 왕족 등 여러 중요 인물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고 자신의 배경이나 현우를 만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꾸며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한국 출장 중 우연히 만난 일, 꽃피운 소박한 로맨스, 함께 있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 손님들은 현대 동화에 매료된 것 같았다. 그때 엄격한 표정을 지닌 나이 많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허리에 느슨하게 감겨있던 현우의 팔이 살짝 긴장되었다. 아버지. 현우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지은이를 소개할게요. 박가의 수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은을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내 방황하는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가씨구나. 그는 지은이 알아들을 거라 기대하지 않고 한국어로 말했다. 현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지은은 같은 언어로 조심스러운 발음으로 만나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다. 늙은 셰이크의 눈에 잠깐 찬성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 씨 잘 가르치셨군요. 그는 다시 영어로 말을 바꾸며 말했다. 그녀가 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은 현우가 자신의 허리를 가볍게 꽉 쥐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조용한 지지의 표시였고 아마도 자부심이었을까? 저녁 식사는 호사스럽고 공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은 현우의 오른쪽에 앉았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판단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클로데트 부인이 가르쳐준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올바른 칼붙이를 사용하는 법, 물잔에서 작은 모금을 마시는 법, 직접 말을 건넨 경우에만 대화에 참여하는 법. 저녁 식사 중에 지은은 그곳에 있던 여성 몇몇이 호기심을 갖고 때로는 적대적인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은정이라는 한국적 외모를 가진 미인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럼 지은아, 은정이 거짓된 달콤함으로 물었다. 단순한 여자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현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녀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야. 그 비꼬는 말에 몇몇 손님은 숨을 참았다. 지은은 현우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경계나 직함이 없습니다, 은정 부인. 저는 재벌 현우가 저에게서 겉모습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지위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처럼요. 그의 웅변적이고 품위 있는 답변에 은정은 말이 없었고 다른 손님들도 찬사를 보냈다. 현우는 그 옆에 서서 조용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은은 자신의 역할에 점점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현우와 춤을 추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도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때는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몇 시간 동안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온 몸에 근육이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현우는 저택으로 돌아가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제 기대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안도감과 함께 놀랍게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감정을 느끼며 대답했다. 제가 그 기대에 부응했기를 바랍니다. 현우는 멈춰서서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녹색 눈은 지은이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빛났다. 당신은 그 이상을 해냈어요. 당신은 제 아버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제 비평가들을 침묵시켰고 글쎄요, 당신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그들 사이의 공기에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현우는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손은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잘 쉬렴, 지은아.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입술은 거의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내일 더 이야기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떠났고 지은은 복도에 서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흐릿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이미 복잡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녁 식사 후 아침, 지은은 이상한 성취감과 불안감을 안고 깨어났다. 전날 밤 그의 공연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불확실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날 밤의 사건들을 되새겼다. 특히 현우가 복도에 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현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평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은 씨.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세요. 논의할 문제가 있어요. 지은은 배에서 긴장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따랐다. 웨이터가 조용히 나타나 차와 다양한 전형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우선 현우가 진지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어젯밤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적응력과 임기응변을 보여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이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차 한 잔을 들고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제의 성공은 새로운 복잡성을 가져왔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합병증이 있나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옆에 두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명을 받아서 지금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은의 손 안에서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공식적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결혼. 현우는 말을 마무리하며 녹색 눈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그는 만약 당신이 나의 동반자로서 사회에 소개될 만큼 가치가 있다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원래 계약에는 결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셰이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낳는 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현우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초기 합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은은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게 당신에게 불쾌하지 않나요? 현우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지은, 당신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지성, 우아함, 적응력, 이런 자질들은 제가 존경하는 것들이고 아내로서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마주 보았다. 게다가 결혼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의 지위를 완전히 합법화할 것입니다. 아무도 상속이나 파크 이름에 대한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은은 머리가 핑핑 도는 것을 느꼈다.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였습니다. 우리의 원래 계약은 어때요? 내가 아기가 태어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현우는 테이블로 돌아와 그녀 옆에 앉았다. 물론 계약은 수정될 것입니다. 아내로서 당신은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질 것입니다. 포함해서요.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듯 잠시 멈추었다. 우리와 함께 아이를 키울 가능성도요. 그 말은 지은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찔렀다.
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 그저 그 이상이 된다는 생각, 대리모? 이런 가능성은 그의 마음에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건 정말 큰 결정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당연하죠.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안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세요. 그동안 우리는 확립된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양복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최근 사건들을 감안할 때 당신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경비원과 함께라면 부지에서 나갈 수 있어요. 서울을 조금 더 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러고 나서 그는 떠났고 지은은 엇갈리는 생각들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않은 채 가능성과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저택의 정원을 거닐며 생각을 정리하던 중 수진에게 다가갔다. 가정부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지은 씨라고 말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건물 현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신의 결정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을 느낀 지은은 수진을 따라 정원의 좀 더 한적한 구석으로 들어갔다. 가정부는 무엇을 공개해야 할까? 그러면 이미 복잡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진이 말을 시작하자 지은은 현우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면은 그녀가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면이었다. 지은은 수진을 따라 꽃이 만발한 덤불 사이에 숨겨진 도리자로 갔다. 공기 중에 달콤한 꽃향기가 감돌며 순간의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가정부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이 그들뿐인지 확인했다. 미스 지은, 수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짙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재벌 현우가 매우 조심스럽게 지키는 사실입니다. 지은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말해줘. 가정부는 계속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10년 전 재벌 현우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경이었고 전통 가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은 여기에 많은 엘리트 가문에서 관례적으로 그렇듯이 주선되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현우, 결혼했어요? 그는 그것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수진은 보경이는 착하면서도 연약한 여자였어요 라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그녀가 상속자를 낳는 의무를 다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가정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결혼 첫 해에 임신했습니다. 임신은 힘들었고 많은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임신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보경의 가족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목숨보다 상속자를 우선시했습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입을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보경이가 7개월째 조산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밤이었어요. 아기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경이,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몇 시간 후 재벌 현우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이 비극이 현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하며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수진은 그 재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보경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던 전통을 비난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감정적으로 다쳤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했고 가족 사업을 확장했지만 그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를 선택한 거였어? 지은이가 이해하기 시작하며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적 개입 없이 사업적 합의를 하는 거죠. 다시 그 고통을 겪을 위험 없이 상속인을 갖는 방법이에요. 지은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갑자기 많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우의 처음에 보였던 차가움, 통제에 대한 강박관념, 엄격한 건강검진. 그런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수진아? 마침내 지은이 물었다. 가정부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왜냐하면 내 사랑, 당신이 도착한 이후로 그 거물에게 무언가가 변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어제 저녁 식사 때 그가 미소를 지은 방식. 저는 보경과의 비극 이전 이후로 그를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은은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꼈다. 그가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에게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합니다, 지은 씨. 위험한가요? 지은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만약 거물이 진정으로 다시 무언가를 느끼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은은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말해줘서 고맙다, 수진아. 정말 많이 바뀌네. 가정부가 일어나서 제복을 바로잡았다. 그냥 조심하세요, 지은 씨.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연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수진은 그 말을 끝으로 떠나고 지은은 홀로 생각에 잠겼다. 한때 평화로운 안식처였던 정원은 이제 감정과 복잡한 결정의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꽃을 바라보던 지은은 이전보다 더 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우와의 결혼은 단순히 사업적 합의나 사교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그리고 압도적인 기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망도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그토록 특이한 시작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아이 민준과 태어날 아기에게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가족과 미래를 줄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지은은 눈을 감으며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간단한 합의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현우와 박 가족 전체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저는 이 상황의 모든 측면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현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는 남자의 상처받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폭로 이후 며칠 동안 지은은 감정과 성찰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녀는 저택에서의 일상을 계속했다. 수업, 운동, 식사.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바빴고 자신의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지은은 현우가 준 새로운 자유를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신중한 경비원과 함께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미래지향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시장, 역사적인 모스크가 나란히 솟아있어 전통과 현대가 매력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주한 수크를 거닐며 다채로운 향신료와 사치스러운 직물을 바라보던 지은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그녀와 민준뿐만 아니라 현우와 박씨 일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듯했습니다. 보석점 앞에 서 있던 그녀는 특히 아름다운 약혼 반지에 눈길을 끌었다. 현우와의 결혼은 한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무섭도록 유혹적인 가능성이 되었다. 시도해 보시겠어요? 판매원이 그녀의 관심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저 감상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재벌이 당신이 자신의 아들을 방문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수진이 설명했다. 그는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소년과 며칠을 보내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현우의
이런 예상치 못한 사려 깊은 행동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에 보였던 차갑고 통제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지은은 현우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는 더 편안해 보였고 가끔은 미소를 지으며 캐주얼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는 지은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적인 유대감을 드러냈다. 그녀가 떠나기 전날 현우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지은아, 그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가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녀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끼며 기다렸다. 제가 이 합의를 제안했을 때 저는 그것을 단지 필요한 거래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그게 훨씬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은 내 삶에 무언가를 다시 가져왔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요. 지은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게 뭐지, 현우?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취약함이 드러났다. 희망, 어쩌면 상속자뿐만 아니라 진짜 가족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이어지는 침묵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우는 이렇게 이어갔다. 이 시간을 아이와 함께 반성하는 데 사용하세요. 당신의 미래, 그의 미래에 대해 원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면, 글쎄요, 우리는 논의할 것이 많을 겁니다. 지은은 순간의 강렬함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지은은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그가 알던 삶, 사랑하는 민준이, 그의 뿌리가 있었다. 반면에 현우와는 불확실하지만 잠재적으로 특별한 미래가 있다. 한국으로의 귀국 여행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민준과의 재회는 눈물과 뜨거운 포옹으로 가득 찼다. 그를 보고 만지고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그때까지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뒤 며칠 동안 민준이와 공원에서 놀거나 잠재우면서 지은은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는 정말 현우와 결혼할 수 있을까? 그와 함께 가족을 꾸리시겠어요? 그리고 민준은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자신의 소박한 집 현관에 앉아 민준이가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 현우, 심지어 민준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명확함과 함께 평화의 느낌이 왔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그녀는 민준을 안고 그의 순진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사랑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긴 여행을 떠나야 할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항상 너를 위해 여기 있을 거라고 약속할게. 그리고 누가 알겠어. 어쩌면 곧 우리는 더 큰 가족을 가질지도. 민준은 엄마의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 미소 지었다. 지은은 짐을 챙기면서 늘 가지고 다니는 민준이의 사진을 보았다. 그 옆에는 현우가 사교계에 소개된 저녁 식사 때 찍은 최근 사진이 놓여 있었다. 두 개의 삶, 두 개의 세계가 이제 운명과 그들의 선택을 통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여행 가방을 닫았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 현우를 마주하고 미래에 무엇이 닥치든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사업 계약을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때였습니다. 비행기는 저녁 초에 서울에 착륙했고 도시의 불빛이 사막 위에 펼쳐진 별의 카페처럼 반짝였습니다. 지은은 공항 출구에 다다르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놀랍게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익명의 운전자가 아니라 현우 자신이었다. 그는 거기 서 있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무표정한 얼굴에 기대감이 거의 감춰져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지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솟구침을 느꼈다.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현우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저택으로 가는 여정은 풀리지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은은 현우가 호기심과 불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지만 현우는 지은의 공간을 존중해주며 그녀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현우는 평소처럼 각자의 방으로 향하지 않고 그녀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밤은 즐거웠고 부드러운 바람에는 야화향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마침내 현우가 침묵을 깨고 그들이 앉을 수 있는 화려한 벤치를 가리켰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시작했다. 현우, 요즘 외출은 내가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됐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 용기를 북돋웠다. 나는 당신의 결혼 제안을 수락합니다. 현우의 눈이 살짝 커졌는데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을까? 하지만 지은이가 말을 이었다. 저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현우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관심은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듣고 있어요. 먼저 민준이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는 내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가족을 꾸리려면 처음부터 그가 그 일부가 되어야 해. 현우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미 그를 위해 방을 개조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이런 배려심에 감동에 미소 지었다. 둘째, 저는 가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로피 와이프가 되지 않을 겁니다, 현우. 저는 당신과 함께 기여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지성과 관점은 우리 노력의 많은 측면에서 귀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이게 가장 민감한 지점일 거라는 걸 알면서 저는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커플 테라피. 우리는 함께 쌓아야 할 게 많지만 치유해야 할 과거의 상처도 있어요. 잠시 현우는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지은은 놀랍게도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지은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어졌다. 당신은 계속 나를 놀라게 해요. 나는 당신의 모든 조건에 동의해요. 사실 나는 당신이 제안하는 용기에 감탄해요. 그는 일어나서 그녀를 조심조심 끌어당겼다. 함께 특별한 것을 만들어 봅시다. 결혼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의미에서 파트너십을 말입니다. 그 순간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지은은 마치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약속과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으로 가득 찬 장입니다. 그 후 몇 달은 감정과 변화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민준이 저택에 도착하자 주변 환경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소녀는 곧 거대한 정원과 직원들의 관심에 매료되었습니다. 지은의 놀라움에 현우는 민준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녀는 종종 그들이 정원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거나 현우가 소년에게 한국어로 몇 마디 말을 인내심 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상류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규모로 진행됐다. 지은은 한국 문화의 요소가 뒤섞인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는 두 세계의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불편했던 치료 세션은 점차 성장과 상호 이해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경을 잃은 슬픔과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역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공유했고 민준을 혼자 키우는 데 따른 어려움과 자신이 짊어진 기대의 무게를 공유했다. 사업계에서는 그들의 협력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지은의 새로운 관점은 박씨 가문의 사업, 특히 사회적 책임 사업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거의 1년 후 그들의 결합을 확실히 증명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은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신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맞이되었습니다.
현우의 과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때때로 행복해야 할 시기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지원과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곧 7살이 되는 민준이는 오빠가 된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그는 매일 지은이의 배에 말을 걸며 곧 태어날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용한 어느 밤 두 사람이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일몰을 바라보던 중 현우는 지은을 뒤에서 껴안았고 그의 손은 이미 드러난 그녀의 배 위에 부드럽게 얹혀 있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잖아요.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나는 그림자만 있던 곳에 빛을 가져왔습니다. 지은은 그의 팔을 돌아보며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주었어요. 나와 민준을 위해서요. 그들은 부드럽게 키스했고 그 순간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두 사람 모두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미래였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며 서울의 하늘을 분홍빛과 주황색으로 물들이자 지은은 여기까지 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싱글맘에서 사랑이 넘치고 복잡한 가족의 일원이 된 만족스러운 여성으로 그 길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우가 곁에 있고 민준이는 안전하고 행복하며 아기도 곧 태어날 예정인 상황에서 지은은 그들에게 닥칠 어떤 운명이든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냉정한 사업 거래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 구원,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첫 별이 밤하늘에 점점이 나타나자 지은은 자신과 가족에게 묵묵히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서 싸우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쌓아온 사랑으로 하나가 되겠다고요. 그 뒤 몇 달 동안 새로 구성된 파크 가족은 일련의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겪었습니다. 지은의 임신이 진행되면서 특히 현우에게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어느 날 아침 발코니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지은은 현우가 멀어진 듯하고 그의 시선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쏠려 있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며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보경이 생각나고 우리가 잃은 아기 생각도 나고. 지은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치료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이 여전히 현우를 괴롭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무섭다, 지은아.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인정했다. 역사가 반복될까봐 두렵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은은 일어나서 테이블 주위를 돌며 그를 껴안았다. 현우,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는 건 아니야. 이번에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어. 최고의 의사들이 있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는 그녀를 꼭 껴안고 그녀의 튀어나온 배의 머리를 기대었다. 맞아요. 그냥 가끔 두려움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알아요. 그녀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를 함께 마주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복잡한 감정을 다루는 동안 그들 주변에서는 삶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민주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 점점 더 잘 적응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쉽게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지은은 가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의 소외된 지역에 사는 소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회사 이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사이 현우는 민준이의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 소녀는 싸움에 연루되었고 즉시 데려가야 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주저했지만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도착해 교장실에서 민준이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현우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놀랐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명의 아빠를 둔 자신을 놀리는 남자아이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진짜 아빠이고 다른 하나는 사온 아빠였습니다. 현우는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민준의 고통에 대한 슬픔, 그리고 놀랍게도 강한 보호 본능이 밀려왔다. 현우는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나를 봐. 가족은 혈연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된다. 너와 내 엄마, 그리고 우리의 곧 태어날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절대 의심하지 마. 현우의 확신에 찬 말은 민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소녀는 그의 팔에 몸을 던지고 흐느끼며 울었다. 그 순간 현우와 민준 사이에 확실히 변화가 생겼다. 지난 몇 달 동안 형성되기 시작한 유대감은 깊고 깨질 수 없는 무언가로 굳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우는 민준과 함께 오후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체스를 가르치고 학교와 친구들의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지은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두 사람이 거실에서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광경은 그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밤에 민준이 잠들고 난 뒤 현우는 지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알다시피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아빠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곧 태어날 아기뿐만 아니라 민준이에게도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눈에 기쁨의 눈물을 고였다. 현우, 당신은 훌륭한 아빠예요. 우리 둘 모두에게요. 그 후 몇 주 동안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의 프로젝트는 사회의 보수적인 계층에 저항에 직면했고 현우의 사업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로 인해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무적의 팀을 형성했습니다. 지은은 현우의 사업 문제에 대해 새롭고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했고 현우는 지은의 자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현우의 불안은 다시 커졌다. 이를 깨달은 지은은 기존에 받았던 부부 상담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치료사와 상담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현우는 결국 동의했다. 이 세션은 그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처리하고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몇 주 전 어느 날 밤 현우는 지은을 조심조심 깨웠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번쩍였다. 호기심이 생긴 지은은 몇 달 동안 문을 닫아둔 저택의 한 방으로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말을 잃었다. 그 방은 지은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아기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벽에는 야자수와 낙타가 있는 사막 오아시스의 섬세한 벽화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나무로 만든 유아용 침대가 중앙에 있었고 그 주변에는 우아한 가구와 신중하게 선택한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현우, 이거 대단하구나. 지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다.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어요. 그가 그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설명했다. 내가 준비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새로운 장을 위해 우리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지은은 그의 팔을 돌아보며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이미 그래요, 내 사랑. 당신은 이미 그래요. 그들은 부드럽게 키스했고 그 순간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 불확실하더라도 그들은 가족이 되어 함께 마주하게 될 미래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가면서 지은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차가운 사업 거래부터 깊은 사랑과 돈독한 가족 관계까지. 그것은 그녀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여행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아이의 탄생이 다가오자 지은과 현우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에게 닥쳐올 운명에 대처할 준비가 더 되었다고 느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두려움, 편견, 망령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이 새로운 생명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날이 마침내 조용한 목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지은은 불편함과 설렘이 뒤섞인 다른 기분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팔을 만지며 현우라고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현우의 눈이 즉시 떴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고 모든 단계를 연습했지만 현실은 어떤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현우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그들이 세운 계획을 따랐다. 그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고 병원 가방을 챙기는 동안 알림을 받은 수지는 민준을 돌보며
그의 엄마와 현우가 떠나야 하지만 곧 아주 특별한 놀라움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는 현우는 지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전화로 연락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원에서 그들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중 한 명인 대현 박사가 이끄는 엘리트 의료진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분만실은 최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편안함이 혼합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지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세상에 곧 태어날 아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현우는 지은의 곁에서 내내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건네고 가끔은 자신의 긴장으로 인한 땀을 닦기도 했다. 잘하고 있어, 내 사랑. 그는 그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한국어 애칭을 사용해서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여자예요. 진통을 겪으며 지은은 현우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아직 남아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자 파트너였으며 처음에 그들을 하나로 모은 합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꽃핀 사랑으로 단결되었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대현 박사가 부드러운 수건에 쌓인 작은 꾸러미를 들어 보이며 선언했다.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으로 탯줄을 잘랐다. 간호사가 신생아를 지은이의 팔에 안겨주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녀는 완벽해요. 지은이 그녀의 작은 손가락과 검은 머리카락을 감상하며 속삭였다. 현우는 몸을 기울여 지은의 이마에 키스하고 이어 딸의 임에도 살짝 키스했다.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의 작은 공주님. 그는 감정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후 며칠 동안 파크 저택은 순수한 기쁨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 태어난 여동생을 너무 기뻐한 민주는 그녀의 침대 옆에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오빠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로서의 헌신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기저귀 갈아입히기, 밤에 수유하기, 취침 시간에도 항상 참여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전에 오로지 사업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에 그들은 작은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파크 가족의 전통입니다. 현우와 지은은 딸의 이름에 각자의 문화적 유산을 담아 하늘마리 암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행사 중 현우는 예상치 못한 발표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늘의 탄생을 기념하고 우리 문화의 결합을 기념하기 위해 저는 그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합니다. 하늘공원재단은 여기와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권한 부여를 촉진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인 지은 씨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행동이 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뿌리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었고 파크 맨션에서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지은이는 가정생활과 직업적 야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로 결심하고 점차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늘이는 종종 책상 옆 침대에서 편히 잠을 잤다. 현우는 육아휴가 확대, 사내 육아 지원 제도 등 혁신적인 정책을 회사 내에서 시행해 재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빠가 되면서 어떤 MBA 과정보다 리더십과 공감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며 노동권 단체에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지 6개월쯤 후 어느 날 밤, 지은은 현우가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도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현우는 그녀를 껴안으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나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가문의 제국을 확장하고 상속자를 확보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세상에 어떤 부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절박한 싱글맘이었고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현우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중얼거렸다. 그때 마치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하늘 씨는 베이비 모니터를 통해 울음을 터뜨렸다. 거의 동시에 그들은 민준이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늦은 밤 간식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함께 웃었고 그 순수한 행복의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임무가 생겼어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항상 그래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없고 그보다 더 함께 있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이든 맞서고 엉뚱하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계속 써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파크 맨션은 이제 진정한 집의 따뜻함으로 고동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랑에 찬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지 5년이 지났고 공원 저택에서의 삶은 조화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현재 12살인 민주는 밝고 사려 깊은 소년으로 포르투갈어, 한국어,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5살의 하늘이는 현우의 녹색 눈과 지은의 매력적인 미소가 어우러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아이였습니다. 화창한 어느 토요일 아침, 가족들은 현관에 모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아빠, 하늘이 물었다.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가 현우가 신문을 읽는 것을 방해했다. 아빠랑 엄마는 왜 결혼했어요? 현우와 지은은 놀라움과 즐거움이 뒤섞인 표정을 교환했다.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던 민주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현우는 신문을 옆에 놓고 하늘을 무릎 위에 앉혔다. 글쎄요, 제 공주님,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운명이 우리를 하나로 모았고 사랑이 우리를 계속 하나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사랑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중요한 건 사랑이 찾아왔을 때 알아차리고 가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는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늘이가 없을 때 나중에 부모님께 물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진이 공식 봉투를 들고 등장하면서 대화는 중단되었다. 재벌 현우 혁신부에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재빨리 읽어보았다. 그의 눈은 관심으로 반짝였다. 지은아, 이게 하늘재단의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최근 몇 년 동안 하늘공원재단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교육과 창업을 진흥하는 강력한 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은은 초대장을 받아서 귀에 깊게 읽었다. 멋지네요. 현우, 우리는 농촌 지역에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현우는 흥분해서 덧붙였다. 우리는 외딴 지역의 학교에 새로운 태양열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에 대한 관심과 어머니의 자상한 마음을 물려받은 민주는 프레젠테이션을 도와드릴까요?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영향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와 지은은 아들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 내 사랑. 지은이 사랑스럽게 소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하늘이는 소외되고 싶지 않아. 엄마 나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아 올렸다. 물론이죠, 내 사랑. 재단의 스탠드를 장식할 특별한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때요? 하늘이는 설렘으로 눈을 반짝이며 색연필을 가져오려고 집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이 각자의 과제에 열중하고 있을 때 현우는 지은을 끌어안고 허리를 꼭 껴안았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매일 사업 거래부터 이것까지
가족, 공유된 목적. 알다시피요, 현우는 말을 이었다. 제가 그 거래를 제안했을 때 제가 원했던 건 상속자뿐이었어요. 지금 민준과 하늘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서 저는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이유를 얻었어요. 지은은 그의 말에 감동해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나는 파트너를 얻었고 상상도 못했던 사랑을 얻었어요. 우리는 가족을 얻었어요, 현우. 두 사람은 부드럽게 키스를 나누었는데 하늘이가 흥분해서 비명을 지르며 그림을 가지고 돌아왔고 민준이 노트북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보여주면서 키스의 순간이 중단되었다. 나머지 하루는 열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보냈습니다. 한때 권력과 전통의 상징이었던 파크 맨션은 이제 사랑과 목적으로 당열된 가족의 에너지로 고동칩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현우와 지은은 발코니에서 다시 만났다. 그 발코니는 수년에 걸쳐 많은 중요한 대화가 오갔던 그들의 개인적인 은신처였다. 지은아, 현우가 말을 시작하며 눈에 특별한 빛이 번쩍였다. 생각해봤어요. 우리 사업을 확장하는 건 어때요? 재단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집중하는 회사를 만드는 건 어때요? 지은은 그 제안에 놀라지 않은 듯 미소 지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현우가 무자비한 사업가에서 사회적 책임에 깊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사업 전문성을 우리가 재단에서 해온 일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현우는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민준과 하늘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원을 활용해 변화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해요. 지은은 그를 꼭 껴안으며 사랑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경매에서 만난 남자가 이렇게 자상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현우는 살며시 웃었다. 그리고 그 단호한 젊은 여성이 모든 면에서 저의 파트너가 되어 매일 더 나아지도록 도전하게 될 줄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거기 서서 서로를 껴안고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화려함과 모순을 모두 지녔지만 그들의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의 사업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되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밤바람이 얼굴을 쓰다듬는 동안 현우와 지은은 서로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년 전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던 협정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로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 상호 존중, 그리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모험과 도전에 대한 열망을 안고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파크 가족에게는 일련의 변화와 성취가 찾아왔습니다. 에코퓨처 이코퓨처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속 가능한 솔루션 회사는 기술 혁신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결합하여 글로벌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18세인 민준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과 사회적 영향에 관심이 있어 미국 명문대학의 환경공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11살의 하늘이는 이미 부모님의 자상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지은이와 함께 재단 사업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가족들은 현우의 사무실에 모여서 민준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이 진지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대학에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현우와 지은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다. 무슨 일이야, 내 사랑? 지은이 물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내 뿌리에 대해 알아보고 엄마가 자란 곳을 보고 먼 친척을 찾아보세요.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주로 기초 공사를 위해 한국을 몇 번 방문했지만 가족의 기원에 초점을 맞춘 여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먼저 침묵을 깼던 건 현우였다. 아들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사실 이걸 가족 여행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하늘이가 신이 나서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난 엄마가 사는 곳을 항상 보고 싶었어. 지은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넌 모를 거야. 내 뿌리로 내 가족과 함께. 그 뒤 몇 주 동안 파크 저택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고 자녀들과 심지어 아내의 고향에 새로운 관심을 발견한 현우에게 그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여행 당일이 왔습니다. 가족은 파크 부부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 내내 지은 씨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현우는 그녀의 동요를 알아차리고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모든 게 괜찮아요, 내 사랑?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은은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랑과 성공을 안고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거의 초현실적이에요. 현우는 그녀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다. 당신은 이 행복을 전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 사랑. 그리고 훨씬 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지은이가 자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단순한 거리, 검소한 집,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보다 작아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함, 공기 중에 감도는 친숙한 냄새,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다시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준과 하늘은 지은이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와 세부, 사항에 매료되어 이를 흡수했다. 현우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침내 아내의 힘과 결의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은이의 옛집을 방문했는데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주인은 하늘재단에 대한 기사를 통해 지은이를 알아보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집의 원래 요소 중 일부를 어떻게 보존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지은이 가족을 작은 병원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 병원은 민준이가 태어난 곳이고 그녀는 아기 때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여기서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민준 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민준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고 몇 년 전 어머니가 치른 희생이 얼마나 큰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로 모았죠.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포옹에 동참했다. 하늘이는 뒤처지고 싶지 않아 모든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그 순간은 진정한 가족 축하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한국에서 하늘재단의 사업을 방문하고 지은이의 먼 친척들을 만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탐험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본 것에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 에코퓨처에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밤, 가족들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여관의 발코니에 모였습니다. 파도 소리는 성찰의 순간에 완벽한 사운드 트랙을 제공했습니다. 아시죠? 현우는 가족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그 거래를 제안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저는 놀라운 여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그 문화의 사랑에 빠졌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저는 그 절박한 결정이 저를 이 모든 것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 목적,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꿈보다 더 뛰어난 삶. 여행 내내 깊은 생각에 잠긴 민주는 엄마, 아빠, 이 여행에 감사드려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늘 관찰력이 뛰어난 하늘은 우리는 두세 개의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요. 라고 덧붙였다. 현우와 지은은 감정, 어린 눈빛을 교환했다. 그래요, 내 사랑. 지은이 대답했다. 우리는 문화, 전통, 꿈을 잇는 달이에요. 그리고 그 특권에는 변화를 만들 책임이 따릅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박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두 사람을 지은의 뿌리와 연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진 자원과 영향력을 활용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곳 그 발코니에서 바다가 증인이 되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 대한 헌신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유산에 대한 헌신을 조용히 새롭게 했습니다. 사랑, 문화간 이해, 긍정적인 변화의 유산, 그리하여 별이 밤하늘에 점점이 나타나자 파크 가족은 다음 여행장을 준비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로 모은 예상치 못한 길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한국 여행 후 서울로 돌아온 박씨 가족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각 구성원은 변화를 실행하고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자 열망했습니다. 민주는 기술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인 사회 영향을 창출하고자 하는 열망을 결합하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에 동기를 얻은 하늘 씨는 재단의 청소년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지은은 에코퓨처 확장에 앞장서서 한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의 소외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특히 집중했다. 하지만 인생이 종종 우리에게 일깨워 주듯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 현우는 앞으로 몇 달의 흐름을 바꿀 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은 그의 사촌인 아메드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 회사 중 하나의 CEO였습니다. 현우, 우리 긴급하게 얘기해야 해요. 아흐메드의 목소리는 긴장된 듯 들렸다. 걸프에 있는 우리 플랫폼 중 하나에 누출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위급합니다.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석유 산업과 관련된 환경적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재난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현우는 이미 책상에서 일어나면서 대답했다. 그때 사무실에 들어오던 지은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현우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다. 이건 엄청난 규모의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지은 씨.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지은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나요? 당분간은 여기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세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며칠 동안 외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중 일부를 가속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후 며칠 동안 현우는 전문가 팀과 함께 쉬지 않고 일해 누출을 막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서울의 지은은 피해 지역의 정화 및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이코퓨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곧 이 소식을 보도했고 이 재난은 전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박 가족은 미디어의 폭풍 속에 휩싸여 있는데 비평가들은 현우가 에코퓨처를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작업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석유 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주는 매일 전화를 걸어 응원을 전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던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하늘이도 학교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석유 산업과 관련된 가문 출신도 있었다. 압박감은 엄청났고 지은은 멀리서도 현우가 지고 있는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전화를 걸다가 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현우, 내 사랑 잘 지내?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다. 저는 갈등 중이에요, 지은. 수년간 저는 가족의 전통적인 사업과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균형 있게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번의 사고가 얼마나 큰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고 좀 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지 궁금해요. 지은은 현우의 딜레마를 이해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석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나요?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일자리, 가족 전통, 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전체 경제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지구에 가하고 있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현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전통을 지키고 불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남자였어. 지금의 당신을 봐 더 큰 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당신의 결정이 무엇이든 내가 당신 곁에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우리가 책임감 있게 전환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확신해. 지은의 말은 현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고맙구나, 내 사랑. 너 없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몇 주 후 현우가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을 때 누출은 막혔지만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미래에 대한 오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이들아, 현우는 영상통화로 참여하고 있던 하늘과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어.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 가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형성할 거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민준이었다. 아빠, 제 수업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일자리를 보존하고 동시에 더 깨끗한 공급원으로 전환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늘 씨는 나이에 비해 지혜로워. 그리고 우리는 재단을 통해 훈련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전환기를 거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은은 자신과 현우가 힘겹게 지켜낸 가치관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렇죠. 현우는 감정에 북받쳐 대답했다. 이 위기는 우리가 더 이상 불가피한 것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크 엔터프라이즈를 세계의 지속 가능한 전환의 사례로 탈바꿈합시다. 그 뒤 몇 달 동안 가족은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계층의 저항, 일부 가족 구성원의 비판, 그리고 엄청난 물리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연하여 끈기 있게 싸웠습니다. 에코퓨처는 급속히 확장되어 이전에 석유 사업에서 일하던 직원을 많이 흡수했습니다. 한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현우는 기후변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 연설 초대를 받았다. 그는 지은, 민준, 하늘이가 앞줄에 있는 단상에 서서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익과 전통에 집중하는 또 다른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한 여성의 사랑, 2명의 놀라운 아이들의 지혜, 그리고 환경 위기가 있었기에 저는 우리의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추출하는 석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둘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당에 박수갈채가 울려 퍼지자 박씨 가족은 자부심과 결의의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사랑과 공동의 목표로 당열하여 함께 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 단순한 사업적 협정으로 시작된 것이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으로 변모하여 전통과 혁신, 부와 책임을 결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진정한 혁명적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파크 가족은 변화와 도전, 그리고 승리를 함께 겪었습니다. 회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결의와 상호 지원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28세인 민주는 유명한 환경 엔지니어가 되어 이코퓨처의 혁신 부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21세의 하늘 씨는 국제관계학 학위를 마치고 하늘재단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후, 가족들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위해 파크 맨션에 모였습니다. 현우와 지은의 결혼 1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원은 꽃과 조명으로 장식되어 마법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가까운 친구, 가족,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한국 패션의 요소를 섞은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지은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우아한 정장 차림의 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샴페인 한 잔을 권했다. 15년이에요, 내 사랑. 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중얼거렸다. 그 거래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은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정말 긴 여행이었지요, 그렇죠?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민준과 하늘이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그들의 대화를 방해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말을 시작했다. 하늘이와 저는 엄마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늘이는 흥분해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호기심이 생긴 현우와 지은은 아이들을 따라 커튼으로 차단된 정원으로 갔다. 그들이 커튼을 열자 그 부부는 말을 잃었다. 그들 앞에는 수년 전 경매에서 만났던 방의 미니어처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차갑고 비인간적인 요소 대신 그 공간은 가족 사진, 그들의 업적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을 상징하는 작은 물건들로 장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차가운 비즈니스 거래일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이 어떻게 그토록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감정적으로 설명했다. 하늘은 여기 있는 각 아이템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라고 덧붙였다. 지은과 현우는 공간을 거닐며 모든 물건들을 만지고 모든 순간을 기억했다. 학회 소개 만찬에서 함께 찍은 첫 사진도 있고 하늘이의 침대 모형도 있고 민준이가 어린 시절에 그린 새 가족 그림도 있다. 한쪽 구석에는 하늘재단과 에코퓨처의 전 세계 사업 모습을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영향력에 대한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늘 자제력이 넘치는 현우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는 아이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지은 역시 감정적이었으며 가족을 사랑과 자부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은 때로는 가장 큰 보물이 가장 예상치 못한 시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야. 축하 행사는 감동적인 연설, 춤, 그리고 웃음으로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나이 많은 할머니지만 여전히 가족의 필수적인 일원인 수진 씨는 현우와 지은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부인하려고 했을 때조차도 통찰력 있는 관찰을 통해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며 어린 시절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이 저물어 새벽이 찾아오자 현우는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지은과 손을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15년 전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이 거래되거나 사고 팔릴 수 있다고 믿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이익과 권력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은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지은이는 제 삶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제 세계관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 목적, 은행 계좌와 재산권을 넘어서는 유산을 남기는 것에 의미를 배웠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년 전 현우의 거래를 수락했을 때 저는 아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는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을 사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과 하늘이가 부모님과 합류해 가족 포옹을 펼쳐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오늘은 현우가 이어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결혼 15주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에서 태어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더 큰 목적을 찾은 가족의 여정을 축하합니다. 지은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에 변화하는 힘을 기념합니다. 합의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된 사랑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손님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는 가운데 현우와 지은은 깊은 눈빛을 교환했고 그 속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묵묵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